고려시대 공민왕 11년인 1360년 한경도의 북방은 여전히 전쟁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이, 훗날의 이간대군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왕자 중 세 번째였던 이방이는 장남 이방우와 차남 이방과와 더불어 맏형들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올 당시 고려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 개혁을 꾀했지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반발 등으로 나라 안팎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왕자들은 단순히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는 존재였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간대군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후하고 화려한 것을 탐하지 않았으며 술자리가 무르익더라도 시사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격이 조심스럽고 정치적 발언을 피하는 성향을 보였음을 말해줍니다. 즉 형제들 중에서도 일찍부터 정치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1392년 위화도 해군으로 고려를 사실상 무너뜨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그의 아들들도 함께 새 왕조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방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개창과 함께 그는 이강군에 봉해졌고 개국공신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조선 건국을 뒷받침한 왕자들이 개국 1등 공신으로 책록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방인은 그 중에서도 정사공신 1등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방이가 공신으로 이름을 올리면서도 이후 정치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중군 절제사라는 군직을 맡아 중앙군 일부를 지휘했지만 이 직책은 어디까지나 왕실 왕자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태종실록은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되 세상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에 몸담았지만 새로운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398년 조선개국 불과 6년 만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으려 하자 신의왕후 소생의 아들들, 즉 이방우 이방과 이방이 이방간, 이방원 형제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다섯째 이방원은 무력을 동원하여 궁궐을 습격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태조실록과 태종실록은 이 과정에서 이간대군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방원을 직접 돕기보다는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되며 결과적으로 이방원의 편에 섰다는 점만이 드러납니다. 이는 중립적 지원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난이 끝난 뒤 이방간 이방원과 함께 개국공신 1등에 다시 추록되었습니다. 즉 난의 주역은 아니었지만 전국이 이방원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후원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야심이 없는 왕자라고 보았습니다. 태종실록에 성품이 온화하고 정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정치적 침묵이 그의 생존을 지켜낸 힘이 되었습니다. 1400년 또 한 번의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이방간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방인은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이미 지병으로 병석에 있었고 난 소식을 듣자 이 변란을 개탄하며 절제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직책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방간의 시도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동생 이방원에게 힘을 실어준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은 완전히 이방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정종은 곧 동생에게 왕위를 양위했고 이방원은 조선 제3대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이간대군은 끝내 왕위의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태종 정권이 안정되는 과정에 중요한 조용한 지지자로 작용했습니다. 손님을 맞으면 술자리를 베풀되 정치적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이 거하게 취해도 나라 일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조선 왕자들 사이의 극심한 권력 투쟁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형제의 역시 두드러집니다. 태종이 된 이방원은 병중에 있던 형을 직접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는 결코 많지 않았지만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이미 중년을 넘어선 연령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실록 태전 4년 기사에 따르면 태종은 형님이 병환 중이니 오래 머물러 대화하기 어려울까 염려된다고 말했으나 이방인은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는 형제 사이의 진솔한 우애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은 조선 왕실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4년 9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그는 결국 1404년 9월 26일 향년 45세 전후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사에는 태종의 깊은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형의 부음을 듣고 조회를 정지하고 직접 문상을 갔습니다. 또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권력 다툼으로 수많은 형제를 잃은 태종에게 끝내 정치적 적대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던 형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이방이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그에게 시호 안양을 내렸습니다. 안은 편안함을 뜻하고 양은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형제와 나라를 뒷받침한 삶을 살았음을 기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간대군은 철원 최씨와 혼인하여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은 익평군 이석근으로 세종 때의 청백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두 딸 중 한 명은 김한에게, 다른 한 명은 한가경에게 시집갔습니다. 또한 서자로 영가부정 이승을 두었는데 이 역시 후대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내내 여러 관직과 과거급제자를 배출했습니다. 이간대군 파보에 따르면 문과급제자 16명, 묵과급제자 38명, 여러 조정의 고위 관직자들이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후손 중에는 현대에 이르러 정치인 이인재, 의학계 인물 이길려 등이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간대군이 비록 스스로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후손들에게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편 오늘날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학리에는 원운각이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간대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후손들과 지역민들에 의해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3년 제문에는 나라를 세우고 종사를 정했으니 실로 세상에 드문 원운이라는 찬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원운각은 단순한 재앙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야심을 버리고 조선개국의 원운으로 남은 이간대군의 삶을 기리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모여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며 충효정가라는 가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간대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결같습니다. 태종실록이 남긴 기록처럼 그는 성질이 온화하고 화려함을 탐하지 않았으며 정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 왕자들 중 드물게 정치적 야망을 버린 인물로 기억됩니다. 야사와 전승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후손각의 문헌에는 그가 술을 좋아했지만 결코 정사를 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술은 곧잘 즐겼으나 정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그의 생애를 압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 덕분에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 않았고 형제들 사이에서 끝까지 인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정치에 초연했던 왕자라는 평가와 함께 개국 정사의 원운으로 기려지고 있습니다.